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7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의 관심은 온통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한 사람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 검찰에 출석을 하죠. 자, 출석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여권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과연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자,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들, 괴담들도 막 등장을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어제, 오늘, 방송에 계속 출연해서 마음을 굳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의 그 행보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행보를 보면은 최근에 각종 당 행사에 다 참석을 하고 대구 경북 신년 인사에도 나가고 했죠. 그래서 100% 경선 룰이 100% 당원 투표로 전환된 이후에 이 출마 결심을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어종이 과연 뭐냐?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선일보와의 새해 인터뷰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당권과 관련해서 이 다음 총선에서도,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물 대통령. 그래서 내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그런 것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저는 그 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그 총선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포에 의해서,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식물 대통령이 된다. 자, 그것을 막는 첫 번째 카드는 당 대표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공천, 그리고 선거전을 진두지휘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당 대표가 필요하다. 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적인 윤심이라고 봅니다. 그 윤심을 어떻게 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원조 친윤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 정치판에서 반영을 하느냐. 자, 그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까지 다 생각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여의도 정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이 됐을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죠. 그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나경원이었습니다. 적대적 관계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수정당에 대한 수사를 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로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당시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인사청문회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원내대표가 나경원이었고, 그때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에 대한 비판, 지명 철회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이 대선 국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에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꺼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적인, 그때 당시에는 또 어쩔 수 없던 일이기도 했죠. 그때 전국 상황에서. 그런 사적인 감정보다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고 국정 운영을 내년 이후에 정상대로 하기 위해서 누가 적합하냐, 이것을 지금 따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경원 의원에게 이렇게 장관급 자리 저출산 대책위원회 이것을 준 것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일단 만약에 그때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나경원이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실제로 당대표가 돼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쪽에 힘을 쏠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 두 개의 자리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준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후대사, 이 두 가지를 줬는데,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권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두 개의 자리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일도 중요하지만 당 대표가 돼서 정말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자,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판을 짓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당권에 도전을 선언을 하든 안 하든 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나경원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결심을 굳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김기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원조 친윤계, 정치권의 원조 친윤계에서 또 나경원에 대한 견제도 더 노골화되고 있는 거죠.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김기현을 지금 어떻게든 당대표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에서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그쪽에서는. 그래서 결국, 장제원 의원과 약간 결을 달리하던 권성동 의원이 자기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뭐 본인의 지지율이 낮아서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이 윤심은 김기현이다. 그러니 나경원 전 의원도 포기하라. 이렇게 일종의 압력을 위한 선제 불출마 선언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양쪽의 지금 대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쪽과 친윤계 김기현을 이렇게 내세우려는 이 원조 친윤계 이렇게 양쪽이 서로 견제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이 친윤에게 하나 기회를 스스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이 나경원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거리를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에 제공을 했죠. 뭐냐 하면은 이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의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년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출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신년 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출산 지원 정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과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뭐냐면은 일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을 하면은 그 대출금에 대해서 무이자, 그러니까 주택 대출 같은 거죠. 무이자로 전환을 하고 둘째를 출산을 하면은 이자뿐이 아니고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고 셋째를 출산을 하면은 원금을 전액을 탕감해준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지원 정책이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이 대통령실에서 즉각 이것을 반박을 했는데 반박하는 과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이 대통령 직속 기구의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저출산 대책은 본인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본인 개인 의견이다. 정부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 자, 이렇게 이 사회수석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사회수석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그냥 했겠느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이런 저출산 정책 발표를 놓고
화를 냈다는 거죠. 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 포퓰리즘, 여기에 반대를 하는데, 좌파 포퓰리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싫어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을, 위원장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실과 상의도 없이 발표를 해버렸으니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수석, 담당 참모진 사회수석에게, 안상훈 사회수석에게 이것이 본인의 개인 의견이지 정부 정책의 방향과 무관하다고 바로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서 또 한번 멀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최근에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니 당장 정치권의 친윤계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국민공감이라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 115명 중에서 71명이 가입했다는 친윤 모임, 그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그리고 또 이번에 청년최고위원회 출마한 장해찬 그 청년재단 이사장, 이 친윤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전위부대인데, 이 사람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파상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맡은 자리가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그리고 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맡은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지 벌써부터 당대표 자리를 기웃거리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거칠게 나경원 전 의원을 친윤 쪽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더 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령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중앙정치권에 여러 가지 훈수를 두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호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홍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을 해서 대통령실의 경고 새겨들어라. 그리고 두 자리를 놓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장관급, 그리고 당대표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다. 아예 대통령실이 나경원을 손절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이야기에서 유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뭐냐면 나경원의 과거죠. 1월 3일 날 홍준표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씁니다. 당 대표 하겠다고 너도 나도 맹구처럼 저요를 외치지만 대표감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 그렇게 쓰면서 유승민, 윤상현, 한교안 쭉 공격을 했는데, 나경원까지 싸잡아 비난을 했는데, 나경원에 대한 비판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서 나경원이라고 홍준표 시장이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유승민의 바른정당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때 바른정당에서 원내대표 자리 안 준다고 당에 남았다가 결국은 잔류한 친박과 야합해서 당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나경원을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때도 이 탄핵 전국에서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이번에 또 기회를 엿보면서 또 이 당대표 자리를 놓고 저울질을 하면은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당의 고문들 중에서 이재호 MB계 출신이죠.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도 나경원 전 의원에게 대통령실이 당신은 아니다, 이렇게 일거에 잘라버린 것이다. 지금 안상훈 사회수석이 그것은 어떤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이것은 대통령실이 나경원 당신은 아니다 하고 일거에 잘라버린 것이다. 그걸 알아라. 그래서 나경원을 정리한 것인데, 그것은 나경원이 자초를 했다. 자, 이재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그 사면초가 지금 고립무원에 빠지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나경원, 루머죠, 루머. 여의도 증가에 도는 루머에 가까운데, 제법 뭐 어떤 구체성을 띄고 놔둡니다.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전에 교육부 총리, 그때 그 인사파동이 났을 때, 교육부 총리 자리를 줬으면 당대표를 노리지 않을 텐데, 별 큰 역할이 아닌, 뭐, 이제 정가에서 볼 때는 그렇죠. 장관급 자리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문체부 장관 자리를 주면서 당대표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을 보면은, 개각 이야기가 나올 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은 당분간 없다고 해서 가라앉았는데, 개각 이야기가 나올 때, 유독 박보교 문체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막 거론이 됐습니다. 언론에서. 누군가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죠. 문체부 자리는 바뀔 거다. 문체부 장관. 그래서 나경원을 그 자리에 줘서, 당권은 그러니까는 윤심이라기보다는, 물론 임명권자는, 인사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은, 친윤 정치인들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할 거라는 이야기. 또 하나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여의도에 나도는 루머 중에 나경원 전 의원을 드롭시키기 위해서 당대표에서, 남편이 김재호 판사라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동기고, 나경원 전 의원과 동기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고시방에서, 공부를 같이 했다는, 고시 공부를 같이 했다는, 김재호 판사가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를 조만간 대법관, 지금 대법관에 몇 자리가 교체가 됩니다. 대법원 판사. 대법관 자리에 주는 조건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드롭시킬 것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루머까지 막 놔두고 있죠. 자, 이런 루머가 놔두는 것은 결국은 친윤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죠. 일종의 찌라시에 돌아다니는 건데, 찌라시 작성자가 있겠죠. 원조 친윤 쪽에서 김기현을 옹립을 하려는,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어는 그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루머를 놔두는데, 이렇게 루머가 놔두면 오히려 그런 일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나경원에게는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루머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런 루머까지 놔두면서, 100% 당원 투표로 룰이 바뀐 뒤에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던, 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 경선 룰이 바뀌면서 유승민은 출마 포기 쪽으로 가고, 나경원은 출마, 그대로 강행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이 상황이 좀 바뀌어서 나경원이 고립무원의 상태로 가고 있다. 특히 내관이 된 것이, 그것이 지금 저출산 대책,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자, 이런 말이 알려지면서, 더 고립무원의 상태로 가는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지 여부는 곧 있을 용산 관저에서의 부부만찬, 거기서 결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경원 전 의원은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맡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이 자리를 내려놓고 당대표로 나가서 당대표가 돼서 이준석과는 다른 내부 총질을 하지 않는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출마 여부가 나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윤심 없을 수는 없지만은 과연 윤심이 뭘까? 윤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당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식물 대통령을 막아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제대로 뽑혀서 공천을 잘하고 선거에 이겨서, 총선에 이겨서 관심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직무유기죠. 오히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데. 그래서 윤심이 있기는 있을 텐데, 어떤 윤심인지는 지금 누구도 확인이 안 됩니다. 아마 장제원 의원이나 이쪽에서는 김기현 당대표가 윤심이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제 견해로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윤심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자유롭게 경선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차피 당원 100% 투표니까 여기서 뭐 역선택이 들어올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원들이 선택을 해서 경쟁력 있는 당대표를 선출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 총선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공천 과정에서도 뭐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완전 자유 경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물 대통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가령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친윤 장제원 의원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은 과연 이것이 식물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식물 대통령을 막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총선 승리입니다. 총선 승리면은 공천이 제일 중요하죠. 전 단계 공천, 총선 공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김기현과 장제원은 연대를 한 사이입니다.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를 한 사이죠. 연대를 했으면, 이 연대를 해서 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연대를 한 다른 세력은 뭔가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권에서 지분을 갖죠. 당 대표는 김기현이지만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장제원이 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이 될 것이다. 뭐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연대를 하면은 한쪽 지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은 그 공천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공천을 넣고, 내 사람, 자기 사람을 공천을 시키기 위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지분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군데서 또 지분을 요구를 하고 또 용산의 뜻이 어떻고 하다 보면은 공천 파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은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한교안 체제에서 공천 파동으로 그 참패를 당했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자, 그런 그 공천 지분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대를 해서 당 대표가 나오면은, 물론 뭐 또 다른 조합도 무슨 뭐 어떻게 뭐 공천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상황처럼 연대에 의한 이 당대표 당권이 갖게 되면은 거기서 지분 싸움을 벌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있었던 사례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순수하게 당심의 당대표 경선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또 그 당대표로 인해서 총선 경쟁력도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당이 돼서 식물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나경원 전 의원이 고립무원에 빠진 상태, 그리고 고립무원에 빠지면은 앞으로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를 하면은 과연 지금으로서는 김기현, 장제원 연대, 여기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죠. 물론 안철수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하겠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를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세 사람의 그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은 비슷비슷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일리안이 최근에 조사에서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나경원이 35%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15.2, 유승민 13.7, 안철수 12.4, 세 사람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면은 나경원이 빠진 상태에서 세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결선 투표가 있죠. 나중에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당권 경쟁은 더욱 오리무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앞으로 그 국민의힘 당권 구도를 완전히 좌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과연 윤심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리고 지금
고리무원에 빠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손을 내밀어 줄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